타들어간다 뱃속이 불에 타서 허시는 것 같구나. 아바마마,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가엾게도 그러게 진작 죽어주지 그랬습니까? 세자 저하가 죽어야 내가 사는데 말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악녀들이 등장한다. 왕비의 자리를 탐냈던 장희빈, 천민에서 정경 부인이 되어 권력을 휘둘렀던 정난정. 하지만 역사학자들이 입을 모아 차원이 다른 순수한 악이라 평가하는 여인은 따로 있다. 권력 투쟁 때문도 왕을 향한 사랑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기분과 안위를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저주하고 조선의 미래를 독살해버린 여자. 얼마나 악랄했는지 실록조차 그녀를 성품이 간사하고 아첨을 잘하며 남을 해치기를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인조의 총애를 무기로 조선 왕실을 내부에서 도륙낸 희대의 요부, 귀인 조씨. 오늘 희든 조선은 교과서에서는 차마 다룰 수 없었던 그녀의 피비린내 나는 행적을 끝까지 추적해본다. 이 비극의 시작은 병자호란이었다.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린 인조. 그날 이후 인조는 변했다. 그는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언제 신하들이 자신을 쫓아낼지 모른다는 극심한 피해망상에 시달렸다. 의심병 환자가 된 왕.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바로 후궁 조씨였다. 그녀는 똑똑했다. 인조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인조의 눈과 귀를 철저히 차단했다. 신하들의 상소문은 중간에서 가로챘고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 왕에게 들리게 했다. 그녀가 인조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전하 골박 사람들이 누구를 칭송하는지 아십니까? 전하가 아닙니다. 바로 청나라에 가 있는 세자좌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늙은 왕은 필요 없다 하더이다. 그녀의 새치 혀는 칼보다 날카로웠다. 인조의 열등감을 자극하여 자신의 아들을 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 이것은 훗날 벌어질 존속 살해의 끔찍한 씨앗이 된다. 잠시 여기서 인조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현대 정신의학계에서는 인조가 병자호란 이후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편집증을 앓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일국의 왕이 오랑캐라 여기던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찌우며 항복했으니 그 수치심과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인 소현세자는 청나라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심지어 그들의 문물을 배워오겠다고 한다. 편집증에 걸린 인조의 눈에는 아들이 새로운 문물을 배운 개혁가가 아니라 자신의 치부를 건드리는 자신을 몰아낼 정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귀인 조씨는 인조의 이 정신적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자신의 권력을 다진 것이다. 1645년 드디어 소현세자가 8년 만에 볼모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다. 그는 청나라에서 서양 문물을 접하고 망해가는 조선을 다시 일으킬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아버지 인조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충격적이었다. 야사에 따르면 세자가 청나라 황제에게 선물 받은 벼루를 자랑하자 인조가 그 벼루를 들어 아들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고 한다. 이놈, 청나라 놈들과 아주 한통속이 되었구나. 세자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만 인조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상황을 즐기며 비웃고 있는 귀인 조씨가 있었다. 조씨는 알고 있었다. 유능하고 똑똑한 소현세자가 왕이 되면 간신배나 다름없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결심한다. 세자를 죽여야 내가 산다. 사실 소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다. 당시 조선을 둘러싼 거대한 국제 정세가 얽혀 있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볼모로 있는 8년 동안 사실상 외교관 역할을 했다. 청나라의 실체를 인정하고 서양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려 했다. 하지만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여전히 숙명배금 사상에 찌들어 있었다. 그들에게 소현세자가 가져온 벼루, 망원경, 천구에 같은 서양 물건들은 신기한 보물이 아니라 오랑캐에게 물든 타락의 증거일 뿐이었다. 이 이념의 차이가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부르는 도화선이 된다. 건강하던 세자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다. 이때 인조가 보낸 의관은 이형익. 놀랍게도 그는 귀인 조씨의 친정어머니와 내통하던 검증되지 않은 의원이었다. 이형익이 침을 놓을 때마다 세자는 호전되기는커녕 고열과 통증에 시달렸다. 그리고 귀국 2달 만인 4월 26일 조선의 희망이었던 소현세자는 허무하게 숨을 거둔다. 문제는 시신의 상태였다. 실록의 기록을 그대로 살펴보자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검은 천을 덮어놓은 것 같아 곁에 있는 사람도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중독사, 독살의 흔적이다. 세자의 시신은 썩는 냄새가 진동하여 사람들이 코를 막아야 할 정도였지만 인조는 부검도 하지 않고 서둘러 장례를 끝내버린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침묵한 아비. 범인이 누구인지 인조도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 실록에 기록된 70분열, 즉 눈, 코, 입, 귀 등 7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온몸이 검게 변했다는 증상. 현대 법의학자들은 이 증상을 비소 중독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본다. 비소는 무색무취라 음식에 섞으면 알아채기 힘들고 치사량을 넘기면 모세혈관을 파괴해 전신출혈과 괴사를 일으킨다. 당시 공식적인 사인은 학질이었지만 학질로 죽은 시신이 검게 변하고 피를 쏟지는 않는다. 이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강력한 독극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과연 그 독은 누구의 손에서 나왔을까? 세자가 죽자 세자빈 강씨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이것이 조씨를 더욱 자극했다. 조씨는 이제 장애물이 사라진 궁궐에서 거칠 것이 없었다. 그녀는 인조의 수라상에 올라온 전복구이에 독을 탔다는 누명을 씌워 강빈을 몰아붙인다. 강빈이 시켰다고 불어라! 강빈을 모시던 궁녀들은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타들어가는 고문을 당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강빈의 결백을 주장하며 죽어갔다. 그럼에도 인조는 조씨의 말만 믿고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린다. 폐비가 된 강빈은 사발을 들이키며 피를 토하고 죽어갔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소현세자와 강빈에게는 어린 새아들이 있었다. 인조의 친손자들이다. 귀인 조씨는 후환을 없애야 한다며 이 어린아이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낸다. 당시 제주도는 한 번 가면 살아서 돌아오기 힘든 죽음의 땅이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그 척박한 곳에서 풍토병과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10대라는 어린 나이에 요절하고 만다. 한 가족이 한 왕실의 척통이 귀인 조씨라는 여자 한 명 때문에 완전히 멸망해버린 것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인 이 사건,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아무리 죄인이라 해도 왕실의 가족, 특히 차기왕을 낳을 수 있는 세자빈을 처형하는 건 금기 중의 금기였다. 하지만 인조는 역모라는 프레임을 씌워 이를 강행한다. 당시 사약의 재료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투구꽃의 뿌리인 초나 부자 같은 맹독성 약재를 달여 만들었다. 이것을 마시면 장기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죽게 되는데 이를 며느리에게 내렸다는 건 인조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으며 귀인 조씨의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보여준다. 세자 가족을 몰살시키고도
조 씨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선 또 다른 왕비, 장렬 왕후가 사라져야 했다. 1651년 효종이 즉위한 후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이 드러난다. 그녀의 처소 주변을 파보니 믿을 수 없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죽은 사람의 뼈가루, 왕비의 사주가 적힌 부적, 그리고 바늘이 수십 개 꽂힌 저주 인형. 그녀는 무당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구판을 벌이고 매일 밤 왕실의 우서른들을 저주했다. 일국의 후궁이 궁궐을 거대한 무속신앙의 재단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조선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효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선 왕실에서 저주 사건은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이를 연매라고 한다. 높은 담장에 갇혀 오직 왕의 사랑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여인들. 그들에게 질투는 생존 본능이었다. 하지만 귀인 조 씨의 경우는 도를 넘었다. 보통은 라이벌 후궁을 저주하는 정도였지만 그녀는 왕비와 왕세자, 즉 국가의 근본을 저주했다. 이는 단순한 미신행위가 아니라 국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죄였다. 그녀가 얼마나 권력에 취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겁이 없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나는 억울하다. 죽음 앞에서도 그녀는 반성하지 않았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사약을 거부하며 그릇을 엎고 금부도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결국 군졸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팔다리를 꺾어 제압하고 억지로 입을 벌려 독약을 들이부었다. 강제로 벌어진 입안으로 검은 독약이 콸콸 쏟아져 들어간다. 잠시 후 뱃속이 끊어지는 고통과 함께 그녀가 바닥을 뒹군다. 자신이 독살했던 소현세자처럼 그녀 또한 온몸의 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조선 왕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녀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당연하고 비참한 결말이었다. 만약 귀인 조 씨가 없었다면, 그리고 소현세자가 살아서 왕이 되었다면 조선은 어떻게 변했을까? 아마도 훨씬 더 개방적이고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한 사람의 그릇된 욕망과 시기심이 한 가문을 파괴하고 나아가 한 나라의 운명까지 뒤바꿔 놓았다. 귀인 조 씨, 그녀는 단순한 악녀가 아니라 조선의 역사를 퇴보시킨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희빈보다 더 잔혹했고 더 치명적이었던 여인 귀인 조 씨. 어쩌면 진짜 공포는 귀신이 아니라 삐뚤어진 욕망을 품은 사람 그 자체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히든 조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